한동안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더니 최근에는 강남의 로또 아파트인가요? 그걸 분양받으려고 사람들이 주말에만 1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차근차근 뭔가를 이루려고 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로또처럼 한 방에 인생을 역전하려고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사기꾼도 더욱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죠. 정말 이 구조조정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아니면은 지금의 로또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건 도박이랑 뭐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이런 투기적 광풍, 도박은 대부분 몰락을 가져오죠.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이런 비트코인, 가상화폐 아니면은 분양권 또는 로또 같은 환상에 의지한 채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투자로 열을 올리고 중장년층은 로또 아파트 분양권에 열을 올리고 그나마 가진 것도 없는 서민들이라든가 빈민층은 로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평균 부채가 7천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월 이자로 내는 금액이 50만 원을 상회한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카드론이라든가 신용대출까지 합하면 그 금액이 더 높아지겠죠.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욕심을 부리고 무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곧 그 거품이 한순간에 꺼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먼저 주도를 하는 게 미국이죠. 우리나라도 곧 금리를 따라서 인상시키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분들이 이자를 갚는 게 녹록지 않겠죠. OECD 회원국 중에 부채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2인가요? 아마 그렇게 얼핏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에 속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축률이 형편이 없고 오히려 부채,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기에 바쁜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저번에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은행에서 돈을 꾸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누가 1억을 꿔줄 테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도 저는 싫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야 이자를 안 받고 1억을 빌려준다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받아갈 분들도 많겠지만 어차피 그 1억도 이자를 안 받을 뿐이지 원금은 나중에 갚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들이 몇 천만 원 갚기도 쉽지가 않은데 은행에서 집을 산다고 해서 몇 억씩 대출을 받은 분들이 무슨 수로 그걸 갚겠다고 그런 욕심을 부렸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이 최소 1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거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올까요? 뭐 고정금리라든가 변동금리가 있긴 하지만은 일반인들이 갚기에는 버거운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나마 최근까지는 금리가 쌌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안 됐겠지만
조만간 금리가 차츰차츰 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아찔할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은행에 갔을 때도 은행 업무를 보는데 그 창구 옆에 서류철이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상하다. 은행 금리가 낮으면은 대출을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대출을 받았던 원금을 빨리 갚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히려 은행 금리가 싸니까 이따다 싶었는지 대출을 엄청 받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도 뭐 자기가 직업이 괜찮은 쪽은 뭐 대기업이다 아니면 공무원이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환 능력이 괜찮겠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소기업 아니면은 영세 상공인인데 그거를 도대체 무슨 수로 갚으려고 그런 무리한 욕심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0몇 년 전인가요? 제가 그때 얼핏 본 자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존율이 12년 내에 있었거든요. 그거는 뭘 뜻하느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10년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껏 다녀봐야 10몇 년이라는 거죠. 더 다니고 싶어도 회사가 조립하지 않는다면 다닐 수도 없는 거고요. 그나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대기업 직원들은 뭐 월급도 괜찮고 뭐 퇴직금도 괜찮고 뭐 연금이라든가 그런 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대출을 좀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위험 부담이 없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정말 제가 봤을 때 해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자료에 나온 것도 봐도요. 금리가 인상되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대출 상환금을 갚지 못하겠다고 대답한 비율이 20%입니다. 그리고 50%는 상환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요. 그나마 전체의 25% 정도만 대출을 갚을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말 큰일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구조조정 시대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IMF 때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했지만 이제는 가정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구조조정을 10년 전에 시작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10년 전에 제대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면 아마도 지금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적었을 거고 국가적으로도 훨씬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조조정을 싫어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오는 부실 기업들을 보면 구조조정을 진작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그 산하 기관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아무래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건 알겠지만 결국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차라리 진작에 했으면은 친송을 받았겠죠. 그것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대규모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의 취업 문제도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과거의 산업과 앞으로 새롭게 창출될 미래의 산업은 고용 문제에 있어서 괴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대규모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은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언론 기사를 접했는데요. 언론 기사에 보면은 한 50명 정도가 일해야 될 물량을 로봇 6대를 설치하면 8명에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취업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사회 문제화되고 고착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도 강원랜드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채용자의 95%가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청탁, 백으로 들어간 것이죠. 왜냐면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힘있고 돈 있고 가진 자들은 그런 루트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인이라든가 자녀를 취업시키는 거죠. 그만큼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 구조조정 시대를 어떻게 버티고 생존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하는 것만이 이 현실을 이겨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로또처럼 운이 좋아서 한 방에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오히려 아무런 해답도 얻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떻게 되겠지 그런 나태한 자세로는 결국엔 삶의 무게를 지탱하기 힘들 겁니다. 오히려 밑바닥으로 주저앉을 확률이 더 높을 뿐이라고 봅니다. 현실은 무척 냉정하고 우리는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지만 문제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점점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현실을 돌파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죠.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지만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 시도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가 다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 공부의 시대죠. 시간 나는 틈틈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현실을 벗어날 수 없고 또한 나중에는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되겠죠. 그게 싫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이 구조조정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정보로 무장하고 삶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시켜야겠죠.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공부는 필수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욕심을 버리면 돈이 없더라도 행복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서 그걸 얻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배우고 홀로 사냥하며 경험을 쌓고 그걸 바탕으로
사냥에 능숙한 늑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